안녕하십니까. 제 30강좌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많죠. 직장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사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뭐 시댁 뭐 친정 이런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시죠. 그런데 지나가 보면 추억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통 있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저희들은 쉼없이 노력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뭐 강좌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이가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모두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입니다.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나약하고 심약하고 자제력이 없이 이렇게 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약한 심야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나약한 생활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한다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도록 자신감에 차 있고 노력하고 자기 의지가 있고 심지가 굳고 정말로 지혜로운 인간으로 다부지게 어렸을 때부터 키워놔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훌륭한 인재로서의 가치성을 인정받고 또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인재로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30강좌에서 우리 아이들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말이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했을 때와 커가면서 했을 때는 다릅니다. 엄연히. 근데 영아 시기에 또 영유아 시기에 이때는 표현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을 표현하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미숙을 가지고 이 아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큰난리 나죠. 그런 것은 그래서 언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또 습관돼 버릴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성장하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관계없이 자기 심리 상태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 때 얘기입니다.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양육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엄격하거나 용서를 잘 안 해주거나 부모가 이해심이 없으면 거짓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 말을 했을 때에서 친정에 내가 돈 5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남편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여보 나 우리 친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50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러겠죠? 남편이 이해할 것 같으면. 그런데 남편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 500만 원 누구나 빌려주고 이 300만 원 요거 빌려주고 400만 원 요거 저 이자 또 빌려주고 어디에 쓰고 해가지고 시장 같은 데 얼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그런 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엄격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안 해줘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잘 안 하는 꼭 따지고 이러면 끝까지 따지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은 한 번 딱 했다면 그걸 거짓말하게 했었대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 철수가 줬어. 누가 지영이가 줬어. 지영이가 누군데? 그럼 누구라고 얘기하죠? 어디 살아? 계속 나가다 보면 들통날까 봐서 여기 옆에 집에 산다고 그래버리면 들통날까 봐서 자 어머니 살아. 계속 권리를 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주는 부모 이건 거짓말을 하게 되십니다. 또 이해심이 부족한 부모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엄격하면 변명을 한다든가 숨기를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애정결핍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결핍은 정서적으로 미화가 되어버립니다. 정서적으로. 이건 거짓과 참된 것에 대해서 분간력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애정결핍에서 올 수 있다는 것도 참작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과시형 어른이 돼도 허풍을 떤다든가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렇게 자기과시형 거짓말이 그래서 진지하고 정말로 솔직하고 이런 것은 평소에 부모 태도입니다. 내가 아까 위에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것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통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통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거짓말해서 엄마가 속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통하는 거예요. 아 거짓말이 되더라.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루터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를 거짓말시키면 다른 것이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진실을 말할 용기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그랬죠. 밀러가 그랬죠. 밀러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진실을 말해줘도 부모가 용서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해주면 반드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적어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는 거짓말이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커가면서 계속하는 것은 반드시 정서미약 또 정신적인 게 많습니다. 애정결핍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거짓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불행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게 지도하고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이 아이들하고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정신연령이 아이 닮아가요. 아이. 그죠? 아이 닮아가.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배우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이 본인에게 편리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지만 아이 성장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자녀 한 명.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라도 자주 모임을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많다면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접근을 하고 같이 살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반드시 뒤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훌륭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우리 좋은 부모 되기 운동본부에서는 나 편하자고 핵가족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대가족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대가족이 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아이들 문제만큼은 대가족 시대가 좋고, 자녀 양육에서 자녀가 1명보다는 2명, 2명보다는 3명,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자녀 출산이 3명이면 100점 부모가 됩니다. 가만 놔둬도 커요. 가만 놔둬. 지능발달, 여러분 지능발달, 큰 아이가 8살, 작은 아이가 5살. 이게 5살짜리, 8살짜리 지능발달 가져와요. 그래서 큰 아이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밑에는 자동적으로 똑똑해져요. 그래서 판사 집안에 다 내리 판사나요.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 다 서울대학교 가요. 명문대 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둘이었을 때, 셋이었을 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인 경우에는 외동인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이것 말고는 배울 데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나마 그 선생님들은 지금 고마우신 거지만, 그래서 또래, 형하고 아우하고 동생과 오빠, 여기서 배워지는 게 최고 좋고, 애절, 규범, 사랑,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래 집단에서 되고 안 되고 실패와 경험과 모든 것들이 가장 정신 연령이 비슷한 형, 아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출산은 저는 2명 이상 낳는 부모가 최고로 훌륭한 부모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교육에 있어서 1명은 아주 안 좋습니다. 2명 이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제 소관은 아니에요. 몇 명 낳는 것은 부부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여러 명 낳으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몇 명 낳았으니까 그 놔두고, 아시죠? 유튜브 구독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더 낳으시려면 요거 하나, 그리고 2명 이상 나면 제가 이거 무료로 기념으로 사인해서 무료로 드리는데 1000명에 한해서만, 그래서 계속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1000명에 한해서는 제가 무료로 2명 이상의 자녀 둔 부모들에게는 제가 직접 우편으로 공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훌륭한 부모니까.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더욱 잘 키우라고 제가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담 같지만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잘못됨을 고쳐주겠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또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래서 훌륭한 아이로 꼭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30강좌까지 왔는데 지금 몇 강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대로 50강좌까지 꼭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